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루토 5화 리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4화에서 아이윤이 메이의 전 여자친구가 메이한테 근사한 꽃다발을 주는 걸 목격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5화는 회상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이윤이 집에서 오토바이를 세차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오붐이 아이윤한테 막 시비를 걸어요. 근데 여러분 1화인가 2화인가에서 잠깐 멀리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단의 승무원 유니폼이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남단이 1인 2역을 하다 보니까 2배로 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상 속에서 오붐은 아이윤한테 직업 좀 구하라며 할머니가 걱정하신다고 잔소리를 하고 둘은 말다툼을 좀 합니다. 아이윤은 안 그래도 취업 시도를 이래저래 하고 있는 모양인데 벌써 여러 군데에서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4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와서 메이와 전혜인이 포옹하는 장면을 보는데 메이 사촌 오빠가 그 전혜인을 첫 여자친구이며 가장 좋아하는 전혜인이고 절대 잊지 않을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아우 진짜 저 입 너무 얄미워요. 너가 뭘 알아?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 말과 어울리게도 참 둘이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포옹하니까 아이윤 마음이 참 안 좋고 침울해져서는 들고 온 장미를 들고 도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혜인과 메이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이윤을 붙잡아 세웁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아이윤과 메이, 전혜인 그리고 사촌오빠 사이에는 싸늘한 공기가 맴도는데 사촌오빠는 또 거기에다가 대고 분위기가 풀리는 말을 하기는커녕 분위기가 전쟁터 같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번 화에서 사촌오빠가 참 상당히 거슬렸어요. 아니 마치 드라마 직관하러 나온 사람 마냥 아주 깐족대는 것이 입을 테이프로 묶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메이는 그래도 아이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듯이 아이윤에게 더 살갑게 대하고 전혜인에게 철벽을 치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전혜인이 아이윤을 견제라도 하는 듯이 자꾸 메이와 자신이 얼마나 가까운지, 자신이 메이에 대해 얼마나 잘하는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점심을 먹으려는데 뭔가를 배달시키자는 메이의 말에 전혜인은 우리가 자주 데이트하러 가던 쏨땀집에서 먹자고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아이유는 메이가 새로운 곳을 시도해야 된다면서 자기가 자주 가던 맛집에 가서 음식을 포장합니다. 근데 돈을 내려던 아이유는 80바트가 모자라서 그 가게에서 80바트어치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받아옵니다.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잘 보이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곤란한 아이윤을 보고 대학 시절에 데이트하려고 물류센터 알바하던 제가 떠올랐어요. 아이윤을 보면 제 대학 시절, 백수 시절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메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메뉴를 이것저것 잔뜩 사온 아이윤은 메이한테 음식을 먹여봐요. 근데 한 입 먹은 메이의 표정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메이는 녹두를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힘들어 보이고 전혜인이 또 나서서 너 그거 안 좋아하잖아. 여자친구가 그것도 모르냐면서 배려가 없다고 혹독하게 아이윤을 깝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전혜인이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고 아이윤이 사온 음식들은 밀려난 채 전혜인이 주문한 그 음식이 메이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메이의 취향에 맞게 완벽하게 주문한 음식을 전혜인 플로이가 메이에게 먹여주려고 하는데 메이는 배부르다며 음식을 거절합니다. 메이가 아이윤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헤아리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애초에 근데 저라면 여자친구 눈앞에서 전혜인이랑 식사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요. 애초에 연락을 안 하죠. 식사를 멈추고 나서도 사촌오빠와 전혜인이 사업 얘기를 하는데 아이유는 그 사이에서 자꾸만 작아지며 조용히 자기가 사온 음식을 먹습니다. 저 음식 버려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특히나 더 음식으로 차이를 느끼고 음식이 소외당하는 이야기라서 더 속상했어요. 그 이후에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혼자 있는 아이윤에게 전혜인이 나타나서는 네가 메이를 사랑하기는 하냐며 돈 때문에 사귀는 거 아니냐고 추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전혜인으로서 메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여자친구한테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메이가 사랑하는 게 아이윤이니까 메이랑 아이윤이 행복하기를 빌어줘야지 저거는 정말로 메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메이의 전혜인이면 메이의 매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할 텐데 돈 때문에 사귀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메이 매력이 돈밖에 없습니까? 저는 우리 메이 얼굴 보고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윤을 못마땅해 하는 전혜인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사촌오빠와 전혜인이 떠나고 메이는 기분이 좋지 않은 아이윤을 위로하는데 메이가 아이윤이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정확하게 눈치를 채준 것이 너무 좋고
또 그걸 피하지 않고 직접적인 말로 내뱉음으로써 아이윤이 자기 감정에 더 정확히 마주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말로 한 번 더 확실히 들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더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정말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씬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생긴 자존심의 스크래치는 쉽게 나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일은 아이윤이 아니라 진짜 오붐이었어도 좀 긁혔을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사업 얘기로 이 세 사람과 아이윤이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메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와 나는 어울리지 않는지도 모른다며 아이윤은 풀이 죽어 메이의 집을 떠납니다. 메이의 집을 떠난 아이윤은 친구 코솔을 만나서 오토바이 청소를 하는데 아직도 풀이 죽어있는 아이윤에게 코솔이 메이를 향한 너의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이야.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클 때 우리는 그들을 심지어는 우리보다 위로 너무 좋게 봐서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자신을 내려다보게 되는 때가 오는 거야. 라고 합니다. 코솔 이것이 방해만 되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이런 좋은 말도 하네요. 진짜 이 대사에 또 저까지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충분히 멋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느라 못나게 구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이 코솔의 말에 아이유는 크게 영감을 받아서 또 소설을 쓰자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메이를 위해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소설 쓰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한편 메이는 아이윤이 준 장미꽃 한 송이를 소중하게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가면서 화병에 꽂고 장미향을 맡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상처를 입어가면서도 아이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뭐 의미보다도 이 장면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뭐랄까 음기 가득한 메이를 잘 보여주는 느낌? 뭔가 메이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 이전 씬에서 아이윤이 메이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메이도 약간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윤은 오붐의 노트북을 빌려와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새벽 4시가 다 되도록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할머니는 노트북 앞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윤을 보고 이불을 살짝 덮어주십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 장면에서 제가 걱정한 것은 할머니가 아이윤이 쓰던 소설을 읽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던 소설을 할머니가 읽었다면 저는 창피해서 다음날 눈을 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귀신같이 맨날 저의 일기장을 찾아내서 부끄러운 글들을 읽고 저를 놀리던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한편 팽이 저번화에서 아이윤한테 고백했다가 차이고 그거를 핌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팽은 핌에게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카페는 둘이 처음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걸 또 팽은 기억을 못하고 핌에게는 그게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어요. 회상 장면을 보면 그 카페에서 같이 식물 얘기도 하고 잊기는 힘든 기억일 것 같은데 정말 처음 만난 장소도 기억하지 못하는 팽이 너무 야속합니다. 팽은 핌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려는데 핌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며 날 다시 사랑하게 해주겠다며 팽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팽은 자신은 항상 아이윤을 좋아해왔다며 미안하다고 핌과 헤어져 버립니다. 거짓말을 해도 됐을 텐데 라고 하는 핌을 보면서 참 미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을 먹으며 오붐의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아이윤에게 할머니는 오붐의 집에 갔었냐고 묻는데 아이윤은 할머니가 오붐의 노트북을 쓰고 있는 자신에게 화를 낼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너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붐이 깨어나서 직접 화를 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아이윤을 믿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설 원작에서는 오붐의 노트북을 쓰는 아이윤을 보고 엄마였나? 엄청 미심쩍게 바라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할머니 캐릭터가 변화하고 아이윤과의 관계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다음 장면의 메이는 사촌오빠와 영상통화를 하며 아이윤을 위해 스스로 화장을 하는데 저는 사촌오빠의 첫 등장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자주 등장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자꾸 나오는 게 좀 예상치 못했달까? 아무튼 메이랑 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한가 봅니다. 화장을 다한 메이는 자신의 드레스가 충분히 섹시하냐고 묻는데 아니 무슨 큰일을 계획하길래 섹시한 옷을 입은 걸까요? 한편 핌과 헤어진 팽은 아이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이윤의 집에 찾아옵니다. 팽은 아이윤에게 날 좋아하지 않아도 되니 친구라도 하자고 말하고 아이윤은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을 멈춘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팽이 헤어짐으로써 핌에게 당장은 상처를 줬지만 옳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 좋아하면서 질질 끄느니 최대한 빨리 헤어지고 핌도 자기 마음을 얼른 정리하는 편이 낫죠. 근데 이제 핌을 잃은 팽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아이윤에게 팽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계속 아이윤 짝사랑하면서 서포트하는 좋은 역할로 남는 게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윤에게 전화를 거는 메이가 나오는데 아이윤이 전화를 피하자 정말 나에게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메이가 또 제 마음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나서 메이는 아이윤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문자를 받은 아이윤이 이런 간단한 한마디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다 지워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플루토의 대사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진짜 작가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가님의 다른 드라마도 보고 싶을 정도로 제 감성을 저격해서 울리는 듯 했어요. 저 같은 감성 가진 사람들 근데 인기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사귀고 싶지 않은 애인 월드컵 순위에서 보고 뜨끔해버렸지 뭐예요. 아무튼 그 문자를 본 아이윤이 메이에게 전화를 해서 서로 보고 싶다고 하다가 메이가 아이윤을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노트북을 들고 메이를 찾아간 아이윤은 메이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쓴 글을 들려주는데 그 글을 들은 메이는 이 글이 평소에 아이윤이 메이에게 이야기를 할 때와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아이윤한테 어딘가로 가자고 합니다. 또 소설 원작 이야기를 하자면 소설에서는 메이가 훨씬 더 맵게 아이윤의 글을 비평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아이윤에게 영감을 주는 메이도 다른 느낌으로 너무 좋았어요. 시리즈판의 메이는 아무래도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한편 배달을 잘못 받아서 화내고 있는 핌에게 젠이 또 햇살처럼 나타나서 둘이 같이 밥을 먹는데 젠의 집에 있는 인도고무 나무였나? 그걸 보고 핌이 또 눈물을 서투릅니다. 이 식물이 핌과 팽 사이에 중요한 추억이 있는 식물이거든요. 우는 핌을 젠이 달래주는데 그 장면이 또 참 로맨틱한 게 여기도 본격적으로 삼각관계가 시작되려는 듯 보입니다. 이 커플은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대로 젠이 핌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면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기도 하고 핌이 젠한테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는 팽한테로 돌아갈 것 같기도 해요. 아직은 우리 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또 한편 메이가 아이윤한테 어디로 가자고 했었잖아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메이가 아이윤을 욕조에 담가놓고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5화 예고편을 봤기 때문에 욕조씬이 나올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맥락에서 나올지는 몰랐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메이가 아이윤을 씻겨주면서 단마의 시를 낭송하는데 진짜 그 목소리가 너무 좋고 저까지 나른해지면서 이쯤부터 이 장면에 아이윤한테 완전히 이입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시에 대해 아이윤과 메이가 대화를 하는데 저 진짜 이런 대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작가님 저에 대해 알지도 못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파고드시는지. 문제는 이때 둘이 하는 대화가 아주 또 비유적이고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둘의 대화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메이랑 아이유는 처음에 존재의 3가지 속성으로 삼법인이라고 불리는 불교의 3가지 중심 사상, 무상, 고, 무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상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고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괴롭다는 것이고 무아라는 것은 나 또는 세상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이며 불교에서는 이 3가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아무튼 이 시를 낭송한 메이에게 아이유는 듣기에 아주 좋다 라고 하는데 메이는 맞다고 네 말처럼 시에는 의미와 유포니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메이는 아이윤이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유포니라는 게 있고 아이윤의 소설이 딱딱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 유포니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유포니라는 게 뭔가 하니 귀에 편안하고 부드럽게 들리는 소리나 단어의 배열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라임과 플로우 같은 거죠. 또 좋은 시를 이야기할 때는 운율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좋은 소설을 이야기할 때는 재미가 있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윤이 또 메이한테 그러면 재미는 어떻게 더하는 건데? 라고 물으니까 메이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아이윤에게 또 해줍니다. 제 생각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메이는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처럼
아이윤 네가 가진 이야기에 한 단계 한 단계 살을 붙여가면서 재미를 더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노력을 해봤지만 도저히 저에게는 이 이상은 이해할 수 없었고 메이의 말이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흘러나왔는데요. 그 또 다른 이유에는요. 눈에 보이는 장면이 너무 자극적이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메이가 저런 목소리로 이야기해주면서 저렇게 부드럽게 날 씻겨주는데 저 말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윤이 저 텐션에 어떻게 키스를 참았는지가 의문입니다. 메이한테 호로록 홀려가지고 뭘 할 정신도 안 들었다는 게 저의 가설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과몰입해서 저 장면을 본 입장으로서 제가 아이윤이었다면 메이의 손길에 이미 소설이고 나발이고 메이랑 어요. 아무튼 옷을 입으라는 메이의 말에 아이윤도 저도 정신이 확 들어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데 메이의 조언이 아이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번에는 아이윤이 쓰는 글이 훨씬 부드럽고 풍부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제가 태국어를 알았다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번역본으로 봐도 적당히 와닿기는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거 무슨 소설이에요? 아무래도 아이언도 목욕하면서 뭔가를 단단히 느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을 또 써서 메이한테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메이가 너무 좋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아이윤이 써온 글이 너무 짧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메이가 아이윤이 한 챕터를 완성할 때마다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보상으로 뭘 줄까 이야기하다가 아이윤이 이건 내 보상이니까 내가 고를 거라면서 메이한테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 챕터를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안 해준다고 메이가 아이윤을 막습니다. 저까지 안 닮아서 죽겠어요. 아이윤 얼른 글 써. 잠도 자지 말고 글 써. 이렇게 이번 화에서도 키스씬은 나오지 못했지만 이 장면에서 둘이 꽁냥꽁냥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욕조씬이 저에게는 충분한 자극을 줬으므로 다음 화를 기다리는 힘은 충분히 생긴 것 같습니다. 6화에서는 아이윤이 첫 번째 챕터를 완성하고 보상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5화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메이가 이렇게 아이윤에게 깨달음과 영감을 주는 뮤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또 너무 부드러워서 녹아버릴 것만 같아요. 제가 아티스트와 뮤즈의 이야기라면 미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저에게 있어서 훨씬 더 잘 와닿고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나 창작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플루토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이윤과 메이의 관계에 저처럼 많이 이입을 하고 재밌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화에서는 아이윤이 챕터 1을 완성하고 보상을 받도록 염원하고 기다리면서 한 주를 또 보내봅시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